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가 2022년이 가기 전에 이 영상을 꼭 정산하는 영상을 찍고 싶고 찍는다고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가지고 뭔가 이 영상은 그렇게 크게 편집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이 마이크 음성만 입히는 수준으로만 해가지고 제 근황을 궁금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요즘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2022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스스로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려다가 빠르게 이거를 제가 요즘 일을 해서 지금 미루면 언제 찍을 수 있고 언제 올릴 수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월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한 새해가 바뀔 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울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이유는 제가 가장 깜빡할까봐 여기 조금 적어봤는데 가장 먼저는 우선 이탈리아의 패션 B2B, 럭셔리 브랜드 B2B 일을 하는 회사에 인턴에 합격이 됐어요. 근데 막상 합격이 되면은 또 고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합격이 되고 나니까 또 고민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친구한테 듣기로는 프랑스 쪽도 그런데 인턴이 우리나라 인턴이랑 개념이 좀 달라요. 내가 거의 내 돈을 주고 경험을 산다 이 수준이어서 페이가 반값도 못 내요. 제가 됐던 회사가 밀라노 딱 중심부에 있던 회사인데 밀라노 제가 중심에 살지 않는다 해도 밀라노에 있는 반값도 내기에도 마이너스 되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해야 하는 거였는데 과연 막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고민 자체가 좀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많이 좀 막 스트레스 받고 울면서 결정을 내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내가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되게 큰 자신감을 충전하게 된 일이었던 것 같고 결정적으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냥 그 결정이 좀 좋은 결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크게 내 몫이구나라는 거를 또 배우게 돼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뭔가 돈을 좀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찾는데 저는 제가 암스테르담에 놀러 갔을 때 미술관을 되게 많이 갔었어요. 제가 현대미술 막 그때 되게 관심이 있어서 막 강의들도 듣고 책들도 많이 읽고 하던 시기여서 거기 가니까 갈 수 있는 미술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미술관에 가서 볼 때마다 거기 이렇게 서서 미술관, 정확히 그때는 그게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미술관 곳곳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미술관이라는 데서 일할 수도 있고 미술품을 계속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가지고 저는 그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 한국에 돌아가거나 뭐 이탈리아에서 일을 찾거나 어딘가에서 일을 찾을 때 꼭 미술관에서 저런 일을 하는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관련된 일로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일은 정말 단순했어요. 그래서 막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서비스나 미술관 쪽에서는 커리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외로는 사실 막 커리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경험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대학생분들한테 꿀알바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대기업 산하에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미술관이다 보니까 복지나 챙겨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 저는 임직원 할인가로 이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들을 다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최고. 그때 저뿐만 아니라 막 제 친구의 부모님들까지 제가 많이 이렇게 그 할인을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세하게 말 안 하지만 설화수가 굉장히 비싼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꿈도 못 꿀 가격에 많이 구매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거기에서 서 있는 게 되게 다리가 아프긴 하거든요. 계속 서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했을 때 메리코스 전이었는데 그냥 제가 몰랐던 작가의 작품을 진짜 약간 눈에 익을 정도로 보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서 사실 진짜 할 일을 못 찾겠다 싶으면 그걸 다시 할 의향도 있었을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꿀알바를 찾고 있다면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그거를 이제 3개월을 했었고 그 와중에 어떤 회사에서 약간 유튜버들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계약을 하자라는 연락이 왔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서로 피해볼 것도 없었고 서로 도움이 되는 것도 없었던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소속되어 있지가 않는데 뭐 그것도 꼽아보자면 좀 재미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4월 달쯤에 이제 저는 토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토익 점수가 살다 보면 필요할 일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토익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래서 토익 공부를 하면서 지내다가 남자친구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한국의 봄을 볼 수 있게 되어서 그 한국의 봄을 보여주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고 이제 5월 달은 뭐 그냥 인양저냥 지냈던 것 같아요. 공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뭘 했었지? 또 뭐가 있었지? 그렇게 지내다가 6, 7, 8월에 9월, 6, 7, 8, 9 그 정도 이렇게 제가 이탈리아에 가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정말 일이 많았는데 우선 일을 했어요. 고정적으로 일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되게 그 전에 이탈리아 갔을 때랑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서 이전에는 사실 제가 막 말도 잘 안 통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소극적으로 지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말이 안 통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막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도 했었고, 호텔에서 일하면서 뭐 다른 외국인 관광객분들이랑은 제가 영어로도 직접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사람도 정말 많이 사귀게 되었고, 일 자체가 나랑 잘 맞는구나, 서비스직이 나랑 잘 맞는구나 라는 것도 느꼈었던 것 같고, 되게 너무 좋은 손님들도 많이 보면서 그 경험 자체로도 진짜 너무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보냈고, 동시에 정말 이상한 손님들도 많이 보면서 막 내적 분노를 다스리면서 또 제 그릇을 좀 넓혀 나가는 시간도 됐었던 것 같고, 지금 그리고 그 필터 값이 씌워져 있어요. 저는 올해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책을 출판하는 거였어서 글을 계속 쓰고 있었다는 거. 글 쓰면서 이탈리아에서도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막 이러면서 되게 값진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탈리아에 이번에 있으면서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 처음으로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생겼었어요. 근데 되게 뭔가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사실 성격이 막 낯을 너무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가지고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유튜버나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을 만나러 이렇게 선택할 용기가 없을 것 같은데, 저를 만나러 와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신기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있었어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이 워낙 작고 이러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내 일상을 찍어 올린다, 뭐 이런 느낌이었지, 내 영상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뭐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구독자님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를 그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구독자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저한테 편지랑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편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구독자님이 지금 다른 친구분들이 막 취업을 하고 이런 시기에서 약간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시는 시간 자체가 좀 뒤처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영상 속에 제 모습은 이렇게 막 취업할 때니까 나도 취업해야지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모습을 보시는 게 그분한테도 격려 아닌 격려가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좀 띠용했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막 영상 속에서는 막 불안한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해서 그렇지, 저도 진짜 불안하고 막 친구들은 취업을 하기 시작하고 나는 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나도 그냥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나도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제 모습을 제가 제 모습을 공유하는 걸로써 누군가한테, 또 나랑 비슷한 사람한테 이게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나 말고 쟤도 그렇네? 라는 감정만큼 유치하지만 순박하고 그만큼 이렇게 투명하게 위로를 전달받을 수 있는 건 또 없다고 그래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만큼. 그래서 되게 그 부분이 앞으로도 유튜브에 막 굳이 뭘 꾸며서 올리지 말고 그냥 내 모습 자체를 나도 내 인생을 두고 보면 이게 다 과정에 불과하니까 이 과정들을 잘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정말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뭔가 좀 막 되게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이렇게 이탈리아에 있다가 이탈리아에서 일을 하고 막 지내다가 이제 한국에 올 때가 됐는데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비자 문제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생을 하던 와중에 알게 된 정보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자에 관련된 것도 정리를 영상으로 한번 하고 싶어서 근데 이 영상에서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막 비자나 일이나 이런 시간들을 보냈고 한국에 올 때쯤에 나 한국 가서 이제 좀 돈도 모으고 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찾게 되었어요. 말씀드렸던 1월 달에 밀라노 인턴을 안 가기로 결정을 하고 넣었던 회사였었는데 그 1월에는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 회사를 제가 다시 한번 넣게 되었어요. 귀국할 때쯤에. 그게 전시 기획하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막 면접 보고 좀 바빴어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면접을 보고 그 일에 회사에도 이제 돼가지고 회사를 다녔어요. 전시 기획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 자체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일 자체는 재밌는데 저는 제가 회사 생활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오피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주어진 업무들을 계속 하는 게 제가 글을 쓰거나 물론 제가 글을 쓸 때만큼 재밌는 일을 누구의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요. 세상은 공평하고 이렇게 그만큼 재밌는 일이 나한테 경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하는데 적어도 막 너무 하기 싫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을 막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기에는 제가 말을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좀 어버버버 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일이 되게 전시 기획이 되게 흥미로웠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적성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적성이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막 생각해볼 일이 없었는데 일이 너무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적성이라는 건가? 적성에 내가 이렇게 안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되게 고민이 됐던 부분이 제가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저는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저는 약간 상사분이 저한테 유성님 파리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 전시 끝나고 파티가 있으니까 케이터링 업체 연결해서 막 근처 식당도 다 알아봐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를 약간 삶 안까지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되게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한다는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적성엔 안 맞는데 내가 잘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걸 그냥 참고 다녀야 되나 싶은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그만뒀던 이유가 회사가 한남동이었는데 집이랑 너무 멀었어요. 그리고 이 전시 기획이라는 업무가 이렇게 딱딱딱 그냥 내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시 기간까지 프로젝트성이어가지고 야근 막 너무 많이 했는데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전시가 되게 갑자기 잡히면은 그냥 무한 야근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 일을 하게 됨으로써 제가 계속 저는 사실 지금 일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막 취직을 해야겠고 이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저는 글을 쓰는 게 저의 꿈인데 꿈만 꿀 순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저는 글을 이렇게 집중해서 쓰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일을 하는 느낌인데
이 일은 너무 일이 많고 집도 너무 멀고 야근을 정말 매일 해야 돼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은 자기관리 유튜브는 물론이고 글 쓰는 시간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약간 좀 주객전도된 느낌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때 그래서 막 그리고 또 고민했던 게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되게 큰 몬테카를로 프로젝트에 넣어주셔가지고 1월에 출국하게 될 프로젝트에 출장도 되게 잦은 일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었는데 저랑 정말 안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때 너무 주변에서 사회생활은 해봐야지. 사회생활 안 해보면은 막 뭘 몰라 막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그런 말에 좀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근데 저는 그 말에 공감하지 않거든요. 저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경험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경험은 다르고 경험해서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회사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그걸 해야지만 사회생활을 배우고 저는 그 말에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들 주변에서 그러니까 좀 그 말에 약간 등 떠밀려서 회사에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정신을 차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삶에 대해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삶이란, 일이란, 일과 삶이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짧게 일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그때 돈을 벌었어야 됐거든요. 왜냐면은 제 이제 생활비를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동네 카페에서 일을 할까 하고 바로 동네 카페 알바를 찾게 됩니다. 집이랑 진짜 가까이에 있는 카페 엔티엔스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하다가 못하게 된 이유가 엔티엔스는 여러분 엔티엔스 정말 믿고 드셔도 될 만큼 깔끔하거든요. 정말 와 진짜 근데 음료 디펜서를 맨날 정리를 하는데 그게 사장님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실례지만 몇 킬로가 몸무게가 몇 킬로냐고. 근데 그게 제 몸무게로는 절대 안 될 그거더라고요. 힘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언니 친구 중에 힘을 못 써서 베스킨라빈스 알바 잘렸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잘린 건 아니었고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좋게 이게 막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 회사 그만둘 때는 그만둔단 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또 한번 해보니까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죄송한데 저는 이거에 힘이 너무 딸려가지고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장님도 차라리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하고 엔티엔스 일을 그만하게 되었고요. 이 와중에도 저는 계속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투고를 100군데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 거절당했어요. 거절도 그래도 막 거절마다 출판사마다 거절할 메일이 다른데 기계적인 메일이 올 때도 있고 메일 답장이 아예 안 올 때도 있고 되게 상세하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올해 너무 하고 싶던 저의 목표가 책을 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비 출판을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내 목표는 이루게 되는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책을 낸다는 거는 뭔가 막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이 느낌이 아니라 저는 그걸 저의 업으로 수익적으로도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과연 이게 내가 너무 하고 싶다 해서 출판사에서 나를 거절하는 이유는 내 글이 돈이 되기에는 부족해서일 텐데 그걸 많이 해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거를 굳이 막 또 돈을 들여가면서 그냥 이거를 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독립출판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글을 그냥 계속 수정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글을 계속 수정을 하고 있고 요새는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글을 조금 못 쓰고 있어요. 왜냐면 요새 여러분이 인스타로 제 근황을 보시는 분들은 제일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일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의 근황을 얘기하자면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제 근황을 약간 되게 빨리빨리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요즘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집이랑 공항이랑 되게 가까워가지고 좀 가까운 데서 일을 하자 하다가 공항에서 일을 찾게 되었고
대한항공의 이제 지상직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막 승무원 되신 거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승무원이랑은 전혀 달라요.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긴 하지만 우선 막 서류 작업이나 오피스에 앉아서 해야 되는 일도 되게 많고 또 움직이면서 하는 일도 있어서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일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요즘에 좀 정신이 없거든요. 일을 배우느라고. 같이 입사하신 동기분들은 대부분 학원에서 막 준비를 되게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랑 일을 배우는 속도 자체가 다르고 뭔가 입사했을 때 알고 있던 지식의 정도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사실 막 관심이 있던 분야도 아니었어가지고 일을 너무 요새 빠득빠득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배울 것도 되게 많고 외울 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공항에서 저를 항공 탑승하시는 구독자님들 중에 저를 보시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가 1만이 되었어요. 1만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거를 정말 소박하게나마 무슨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요즘 제가 진짜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요즘 진짜 정신이 없어요. 일도 너무 많고 일을 다녀와서 막 공부를 해야 될 것도 많고 그 외로 막 영상 브이로그도 어쨌든 편집을 계속 하려고 하고 막 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어떻게 기프티콘 이벤트를 할까 막 생각을 하다가 아직 아무것도 진행을 못했는데 제가 조만간 정신 좀 잡고 감사의 이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원래는 목표는 이번 영상에서 2023년 계획까지 풀어보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선 2022년 정산 영상을 여기까지 찍게 되었고요. 2022년에도 정말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스킵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항상 좋은 댓글과 관심과 정말 모르는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을 받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오늘 올리는 게 저의 목표인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재밌는 브이로그와 각종 썰 푸는 이야기 등등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여러분. 씻으러 들어가려다가 까먹었던 일을 하나 생각이 나서 다시 왔어요. 저는 클래스유라는 인터넷 강의 플랫폼에서 중국어 강좌 의뢰가 들어와서 중국어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원래는 강좌 오픈 날이 12월 28일이었나? 였는데 제가 지금 이거 일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도무지 이것까지 병행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뭐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은데 다행히도 수강생이 아무도 없었어요. 얼리버드 수강 신청을 했던 수강생이.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그거는 내년 상반기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아마 중국어 드라마로 보는 중국어 회화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중국어 공부 함께 하실 구독자님들은 많은 관심 주시기를 바랍니다.